한 달 만에 뵙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긍정적인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조심해야 될 거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제가 많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제 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마치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웅달 책방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주식 투자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그 성공이 꼭 경제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 관련돼서 최근에 변동성이 더 커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얘기해서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 뷰가 바뀐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뭐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떨리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 뷰는 안 바뀌었다고 말씀드려요. 저 2차전지 여전히 긍정적이고 2차전지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구조적인 성장 산업임에는 분명한데 기업이랑 또 주가랑 또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는 결국은 주가는 기업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시차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그 기업을 못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투자를 해서 실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리스크 관련돼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나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이슈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최근에 공매도 금지 같아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처음 봤는데 2차전지 ETF가 거의 27, 28 상한가 거의 비슷한 무리하게 갔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또 오늘 갑자기 또 보니까 10%가 넘는 폭락을 또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어제 상한가 가는 거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이 시장에서 수급에 대해서 억지로 눌려놨을까. 그거에 대한 사실은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금량이 상한가 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저는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수급에 사실 말씀 주신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네, 공매도 금지한 부분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근데 다만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정치적 부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공매도의 사실은 금지 자체의 취지가 좀 무색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우리 김포가 첫 번째 타겟이고 두 번째가 이거 공매도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이용한 부분이 있고 표심.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딱 하나 잘한 거는 시기가 사실은 공매도 세력들한테 벌 시간을 주긴 준 거죠. 약간 계속 공매도 금지할 것처럼 계속 이렇게 뉘앙스를 줬는데 생각보다 주말에 급습해서 뉴스가 나온 거죠. 그거는 예측 못했어요. 주말 기습 뉴스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처럼.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건 조금 그래도 그렇게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를 욕해도 어느 정도 좀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분이 이거 아마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쪽 측면에서도. 그래서 사실 공매도 아차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전산화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기 작성. 수기 작성, 전산화. 그다음에 그거 기한에 그게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맞아요. 기한 제한을 걸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 그냥 한시적으로 그냥 금지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연속성이 제일 중요한데, 연속성으로 이어지려면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이 정상화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기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수기 작성 관련된 부분, 전사나 이런 게 다 일괄적으로 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으면, 심지어 그 시장 조성자라고 하죠. 호가창에서 그 호가 간격, 그것도 맞아요. 시장 조성자가 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호가 조성자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모든 종목에 다 일괄적으로 호가 조성자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얼마나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건데, 그것까지 뭐 호가 조성자가 업틱률까지 배제시키면서까지, 그래서 사실 뭐 일종의 그 시장 조성자는 2천억 정도, 이 공매도 금지 나오기 전날 금요일날 2천억 정도 매도가 공매도 여전히 또 공매도가 또 나왔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눈치성으로 물량이 좀 나온 듯하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연속성이 이어질지를 봤을 때 사실 오늘까지 만약에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주도주인 포스코 퓨처의 포스코홀딩스가 강하게 시세를 줬으면 저는 이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좀 추세의 반전의 강력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10% 이상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MSCI 외국인 편입 이제 물 건너갔다 막 그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저희가 내년 6월달에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하면 외국인 MSCI 관련된 부분은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제도 보완하고 개선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만약에 떠나가는 외국인이면 그죠? 네.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는 롱숏도 있고요, 롱도 있잖아요. 롱 온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롱숏이라고 해서 무조건 숏을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숏 치는데 숏 막혀 있으면 롱 온리 전략으로 바꿔도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급에 어떻게 보면 공백이 있었던 부분이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중에 2차 전지를 못 산 롱온리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롱숏 펀드를 운영하는 쪽보다 물량이 더 많으면 수급 급격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연속성이 중요한데 그 연속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 지난달에 와서 말씀드린 에코프로로 수익을 엄청 많이 보신 분들의 그 양도세 회피 물량, 네. 그거랑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뭐 12월 달이나 11월 말에 쏟아지지 않으면, 근데 일례로 뭐 9월 달, 10월 달에도 개인 물량이 꽤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쏟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막 강하게 치고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쏠려 있어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쏠려 있거든요. 삼성전자 못 가고 있고요. 네. 네. 근데 비교를 해보는 거죠, 냉철하게.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언제든 비싸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이닉스가 올해 실적 나빠서 적자인데 내년에 흑자 회복되는 거 알겠어. 그럼 그 흑자 회복되는 거가 올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진 건 기저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내년에 기저효과 좋아지고, 그럼 내년에도 주가가 좋아지려면 내후년 전망이 또 좋아야 돼요. 근데 내년 좋은데 내후년 전망이 또 좋을 거란 보장이 안 돼요. 올해 나빴던 거를 내년에 이미 너무 많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좋으려면 더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삼성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는 아무리 봐도 부담스러운 영역인 거거든요. 네. 부담스러운 영역이니까 그럼 2차 전지는 고점 대비 제가 평균 내보니까 이따 표 보여드릴 건데 60% 그냥 기본적으로 빠졌거든요. 오늘 것까지 반영하면 어제 오른 거 다 반납해가지고 다시 55% 정도의 평균적으로. 네. 그럼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사실 반도체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까요? 2차 전지가 부담이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55% 평균 빠진 마당에 2차 전지가 저는 2차 전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차 전지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펀더멘탈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자꾸 뭐 GM 그거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포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 못 해드린 거는 너무 죄송하고 GM 포드는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GM 물량 중에 그 이연된 부분은요. 제가 더 팩트 체크해서 또 다음 달에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이연된 부분 관련돼서는 24년 물량만 그거고요. 25년부터는 다시 정상화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엊그제 발표 났는데 그 파업 관련된 것도 전부 다 합의 GM뿐만이 아니고 포드도 합의했고 그다음에 그 스텔란티스하고 BMW, 폭스바겐, 폭스바겐 그룹도 지금 파업 관련된 합의 기사가 계속 쭉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거는 그 24년도 GM 물량 일부 이연되는 부분은 조금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약간의 그 성장률, 그러니까 캐파 증설하는 거에 대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될 수는 있는데 성장 자체는 변함이 없고 심지어 BMW 이거 오늘 나온 건데요. BMW는 그랬어요. 우리는 가격 절대 다운 안 할 거다. 다운 안 할 거고 예정대로 공장 계속 증설할 거다. 예. 그리고 너무 재미난 건요. 도요타가 이 완전 어떻게 보면 뭐 수소차 하이브리드 이거는 선두권인데 전기차 완전 후발주자로 그냥 팽당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아시죠? LG엔솔 30조 계약 나왔고요. 맞아요. LG 화학 2조 9천억 계약 나왔어요. 근데 도요타가 당장 야 뭐야 스텔란티스, 포드 그다음에 폭스바겐 주춤에 알았어 우린 더 공격적으로 할 거야 해가지고 72조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더 과감하게 72조 늦었으니까. 네, 늦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도요타 72조 투자하면 다음 타자는 혼다거든요. 혼다 절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 라이벌 관계거든요. 혼다 72조까지는 아니더라도 30에서 40조 충분히 투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신차가요. 신차가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종류가 다양해져요. 네, 종류가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결국 소비자의 선택 문제인데 전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전기차가 사고는 싶은데 막상 살만한 게 없는 게 온통 그냥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그거 6년 된 모델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진짜. 너무 형편없잖아요. 구려요 테슬라 자체가. 네. 이거 테슬라 요걸 먹더라도 네. 아니 테슬라 뭐 회사 좋은 거 막 엄청난 혁신 기업인 건 알겠는데 테슬라 저 같아도 무조건 이제 전기차 살 건데 테슬라는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요. 네. 그리고 타본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반반이야. 진짜 극명하게 갈려요. 그 테슬라 가진 뭐 AI 플랫폼으로서 빅데이터 축적 능력을 인정하는데 전기차로서의 고유한 그 안에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24년도에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25년도부터는 다시 신차가 전기차가 저는 쏟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도를 봤을 때 지금 당장 11월, 12월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진 입장에서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물론 오늘 주가는 빠졌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딜레이 된 거지. 딜레이 된 거지. 미래는 정해져 있다. 미래는 정해져 있다. 네, 그게 아주 핵심인데 중요한 건 근데 체크할 건 많다. 체크할 건 많다. 그 기업별로 예전에 2차 전지 타이틀 달았으면 다 갔다면 굉장히 차별화되게 움직일 거다. 옥석 가리기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15%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덜 빠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오르는 종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신기한 거는 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뭐 율천화학 같은 회사들 파우치 그 들어가는 파우치 필름에 들어가는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또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다 파란불인데. 그래서 그렇게 뭔가 차별화되게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이따가 실적 물어보실 것 같은데 실적 리뷰해보면 실적이 또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양극재 회사들 다 실적 안 좋을 거 아는데 그중에 이익률이 덜 깨졌거나 아니 오히려 다른 그 기업들보다 매출이 더 성장했거나 그런 차별화된 모습들 있는 회사로 좀 압축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수급의 쏠림 현상이 어제 급격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상당히 이 노이즈에 의해서 가려졌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전 더 긍정적인 뉴스 더 나올 게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가가 조정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딜레이 됐다. 근데 이게 앞으로 목표나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가는 방향이. 그럼 사실 좀 딜레이가 된다는 거는 네. 주가를 떨어진다는 거고 네. 악재니까 네네. 싸게 살 기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싸게 모으는 게 좋은 거니까. 네네. 그게 좀 지연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해져 있다라는 공부를 해서 또 지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이런 내용을 듣고 확신이 생기면 한 번 더 모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아도 저는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를 떠나서 주식을 쌀 때 모아가는 전략만큼 효과적인 전략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고점 대비 50% 60% 빠진 마당에 네. 24년 25년에 대한 그 큰 그림은 변한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 숫자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숫자가 일부 네. 그러니까 분기 실적 2분기 3분기 실적 깨졌다고 연간 실적이 막 50% 60%씩 깨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24년도에 예를 들어 2연 됐다고 해서 24년도 실적이 30% 50%씩 박살날 것 같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저는 안타까운 거는 리튬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리튬 가격 빠진 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을 이 양극재 회사들은 이 리튬 가격에 가공 마진 붙여서 양극재 판가를 파는데 리튬 가격 빠지는 거 이 회사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이 회사들은 이게 진짜 자기네들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회사마다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회사 내부 정보니까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너무 리튬 가격에 대해서 뭐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대비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노이즈가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냐 못 받냐. 근데 전기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라는 필수적인 대의적인 환경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결국은 저는 시간은 걸리지만 완성차들이 내연기관 차를 생산을 이제 그것도 조금 지연됐더라고요. 저는 빠르면 28년이나 29년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내연기관 차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30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길게 보면 롱텀으로 가는 방향은 내연기관 차 다 없애고 지금 전기차로 100% 다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런 노이즈는 2차 전지를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장기 투자하려고 2차 전지 업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이나 방향성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그거 보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방향성이 깨진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 진정 투자로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네. 물량을 늘릴 기회다. 네네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뭐 3분기 영업 실적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지금 이런 폭락장에서도 네네.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돼요. 실적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네. 실적은 다 나빴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자회사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E 영업이익이 69%가 빠지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실적도 영업이익이 60% 넘게 줄었어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 BM 말고 나머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생산하는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 11월 달에 드디어 상장을 하잖아요. 코스피 상장하잖아요. 네. 코스피 상장하는데 그것도 되게 싸게 상장해요. 가격이 2차 전지 업황이 너무 안 좋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다 보니까 와. 되게 아주 헐값에 그냥 그 원래는 시가총액 예상 규모가 3조 2천억인데 2조 6천억 한 6천억이 빠지는 정도 수준을 싸졌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대체할 만한 전구체 회사가 있냐? 없거든요, 국내. 아 그래요? 국내 1등이에요. 세계 글로벌들 1등이에요. 그래요? 네, 1등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야. 전구체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경쟁사로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고 중국 회사가 있는데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1, 2등 해요. 그때 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가 56,000톤 정도 연에 생산하는데 네. 이거 이제 그 증시 상장하면 6천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6천억 들어오는 게 얘네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익을 못 내서 상장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금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이거 설비 투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캐파 늘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설비 투자 괜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설비 투자는 취소될 수도 있지만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56,000톤인데 얘는 4배 늘리겠다고 했어요. 21만 톤. 그러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2등 업체인데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은 전구체만 올인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양극재 같이 생산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올인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1만 톤 가는 순간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은 안녕 경쟁 너무 경쟁 확 그냥 넘사벽. 네, 넘사벽. 네, 정확해요. 넘사벽. 양극재도 하고 전구체도 하고. 근데 양극재 얘는 1등 아니에요. 양극재 1등은 어디죠? 에코프로 BM 1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매해요. 양극재도 하면서 전구체도 하면서 뭐 돈 되는 건 하는데 양극재도 1등도 아니에요. 전구체도 1등도 아니에요. 뺏겼죠. 전구체 1등이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뺏겼고요. 21만 톤 하면 넘사벽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은 그거 우려가 있었거든요. 야, 에코프로 BM에 납품하면 끝이잖아. 고객사 답변 안 돼 있잖아. 근데 엊그제 그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김병훈 대표님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고객사 답변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계약서 바꿀 정도의 내용으로 30% 이상 비중 늘릴 거다. 네. 한국경제TV 나와서 얘기하신 거니까 저는 그건 뭐 거짓말 안 하실 거라 보고 고객사 답변은 30% 정도 늘어나면 에코프로 BM만 고객사가 될 게 아니라 넘쳐나죠. 왜냐? 우리 5대 천왕이 글로벌 탑10 안에 2-3개 기업이 들어가니까 LG화학도 받았을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받았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되면 반대로 에코프로는 사실 에코프로의 그 가치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가치가 더해졌는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독자로 떨어져 나가서 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LG화학 주가가 잘 나가다가 LG 에너지솔루션 떨어져 나가니까 LG화학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당연히 에코프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되면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그 지분 가치를 우리 그때 또 다 계산해 봤잖아요. 네. 그 비상장일 때 계산하는 것보다 상장할 때 지분 가치 계산하는 게 깔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장은 에코프로 그룹한테 주가가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빠지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또 자회사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것도 이익률이 엄청 빠질 줄 알았는데 이익률도 엄청 빠지진 않았어요. 26%대 정도 수준은 유지하니까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 하는 에코프로 CNG도 매출은 늘어나고 이익은 줄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익은 다 줄었어요. 네. 에코프로 그룹이.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계속 이익률이 8%대에서 지금 3분기 기준으로 3.4%로 계속 떨어질까?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에코프로 BM도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아마 25년도부터 그 망간리치 관련된 그 차세대 양극재 관련돼서 제일 빨리 양산할 거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 차세대 사실 양극재가 나오면은 그건 이익률이 훨씬 지금 기존 하이니켄 양극재보다 좋을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그렇고 아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30% 이상 고객사 다변하면 에코프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주는 것보다 외부 고객사 하면 당연히 마진율 좋아질 거고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워낙 미국에서 탄산이 좀 싸게 들어와가지고 그 마진율 방어를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실적이 3분기에는 나빴지만 3분기 이제 저점 찍고 4분기부터는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리튬 가격 빠진 거에 대한 이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리튬 가격 빠진 거를 Q 물량으로 얼마나 채우냐 여부가 중요한데 10월달 거 아직 완전히 집계는 안 됐는데 10월달 거 데이터에 보면은 물량 자체가
10% 정도 QOQ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으로 이어지면 조금 주가에 더 계속 부진, 주가 하방을 누르는 압력이 되겠지만 10%대에서 멈춰서 만약에 Q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마 회복이 되면 그러면 저는 아까 P 빠지는 부분을 물량 회복으로 상당히 방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홀딩스는 상당히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이제 네. 바닥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P든 Q든 바닥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데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리튬 가격이 지금 킬로그램당 20불 정도 수준이니까 그럼 거의 생산 원가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빠지기에는 사실은 어렵죠. 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잠깐 올랐거든요. 위안 기준으로 167 위안까지 올랐다가 지금 154.5 위안까지 빠져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중국에서 재고를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생산 원가 그것도 있지만 얘네도 어찌됐건 간에 재고를 떨궈야지 새로 물건을 들어서 팔 건데 계속 손해보면서까지 재고를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의 논리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바닥을 찍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20불 기준으로 생산 원가면 원가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마진을 여기서 더 떨어뜨릴까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긴 힘들죠.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점일 그러면 저점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킬로그램당 20불 정도면 리튬 생산 원가구나. 그걸 알아두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더는 안 빠지는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되게 한편으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맞아요. 슬프기도 하지만 네네.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는 면이 바닥을 확인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그것도 있고 그 리튬과 관련돼서 탄산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도 그렇고 리튬을 들어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가로 들어온 부분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싸게는 못 사고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다시 새로 가격 책정이 되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럼 새로 책정된 가격이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양극재 업체들은 그거 아마 가만 안 있고 당연히 바로 판가에 반영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네. 당연히 올리겠죠. 계속 싸게 판가를 뭐 20-30%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계속 마진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튬 가격이 여기서 생산 원가까지 빠진 수준에서 더 떨어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물량은 4분기가 저점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4분기에 사실은 GM이 우린 생산 연기할 거라고 해서 물론 포드도 얘기한 포드나 GM은 또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업의 문제도 있고 자기네들이 생각보다 전기차가 또 안 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안 팔리는 부분 관련돼서 이 물량을 연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반면에 뭐 BMW나 볼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는 고가 차종 위주인 데는 우리는 가격도 안 깎을 거고 생산 물량도 뒤로 안 누를 거야. 그래서 어느 차종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완성 차종이 다 물량을 늘리거나 다 취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가 주해지면 이런 업체들로 들어가는 양극재들은 정상 판가를 받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그런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에코프로 BM의 사실은 가장 주 고객사가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지금 최근에 삼성 SDI 실적도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 SDI는 연간 5조 이상 매출에 영업이익 거의 8% 나왔거든요. 제일 어떻게 보면 LG 엔솔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왔어요.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8.3% 영업이익률 나왔거든요. 2분기에 7.7%였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개선됐고요. 올라왔어. 매출 5조 8,400억에서 5조 9,481억으로 올라갔고 영업이익 4,502억에서 4,962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삼성 SDI가 일단 밸류에이션으로는 LG 엔솔보다 훨씬 싸요. 근데 삼성 SDI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삼성 SDI의 밸류체인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보시면 세분화해서 나눴는데요. 전지 쪽하고 전자재료인데 전자재료 쪽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것도 아니에요. 2분기 때 워낙 기저효과가 나빴기 때문에 전자재료 쪽에 5,705억 매출에 621억 영업이익 나왔는데 3분기 때 6,082억에 842억 나온 거고요. 자동차 쪽 전지가
4,118억 영업이익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 올해 2분기 때 3,881억 이것도 실적 잘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더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가 더 나온 거죠. 4,118억이 나왔고 매출은 늘었고. 그래서 삼성 SDI가 선방하면 당연히 삼성 SDI 밑에 있는 밸류체인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삼성 SDI의 가장 끈끈한 고객사가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사실은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이거는 취소나 지연된 얘기가 전혀 없고요. 25년에 이제 내후년에 각형으로 33기가와트 1공장을 25년에 1조 6,313억을 들어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나온 거예요. 이제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도 각형으로 34기가와트 물량은 1조 6,313억보다 더 늘어나 2조 6,556억 이건 추가 투자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26년이나 27년에 가동하겠다고 했고요. 인디애나주에. 그 다음에 GM 합작 공장을 여기는 고무적인 거는 각형하고 원통형 합산해서 30기가와트씩. 그래서 삼성 SDI가 후발주자고 뭐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하지만 삼성 SDI도 SK온이나 LG엔솔 못지않게 지금 열심히 합작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삼성 SDI가 잘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가 워낙 끈끈한 고객사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 사실 계속 기대하는 거는 LG엔솔 쪽에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아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왜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강력한 좀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된다. 결국은 캠9 공장 지금 하는 그 물량 들어갈 때가 NCMX라고 하는 거 그 4온계 이거 하는 거가 지금 사실 LG 엔솔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력한데 발표는 안 하니까 그건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 SDI가 잘 되면 에코프로비엠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 SDI에 들어가는 게 또 포스코 퓨처엠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삼성 SDI가 커질 것 같고 그리고 SK온 또 아주 신규 따끈따끈한 뉴스가 났어요. SK온이 파우치만 하는데 SK온도 각형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럽에서는 각형이 점유율이 60%가 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BMW, 볼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전부 각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통형이 앞으로 너무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하니까 막 테슬라도 원통형 하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원통형 일부 비중이 늘어날 거긴 하거든요. 근데 각형 관련돼서 SK온이 하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SK온이 우리나라에도 가끔 많이 돌아다니는 차 중에 그 폴스타라고 있거든요. 폴스타 있어. 네. 차도 이쁘고 괜찮은데 그거 네. 폴스타 신규 모델에 폴스타 5 2025년도 생산하는 거에 원래 LFP 하려고 했는데 고객사 요청에 따라 NCM 배터리가 들어가요. SK온 거. 그래서 이것도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함량 80% 이상이니까 아마 SK온하고 폴스타 계약 신규로 또 맺었다는 거는 또 NCM에 대한 또 끈끈한 또 유럽 완성 차종에 대한 그게 있고 그래서 지금 차종 자체가 막 뭐 LFP 배터리가 막 모든 전기차 시장을 다 막 잠식할 것처럼 너무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정확하게 차종 입장, 완성차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밸류체인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워낙 그 저가차에 대한 니즈가 크니까 차가 엔트리 모델도 있고 볼륨 모델도 있고 하이엔드가 있잖아요. 네. 하이엔드는 아예 뭐 엄두도 못 내는 거고 LFP가 볼륨하고 엔트리 싸움인데 볼륨하고 엔트리 싸움도 엔트리 싸움에서도 투 트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멀리 성능 뛰어난 차를 타고 싶으면 하이니케 양극재가 적용된 차를 타세요. 아니면 그냥 싼 차 타고 싶으면 LFP를 타세요.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소비자한테 맡긴다고 무조건 싼 차를 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극명하게 소비자 선택에 갈릴 거라고 보는데 또 겨울에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렇죠. 겨울이 다가와서 이제 또 차 중간에 윈터 이즈 쓰고 커밍. 충전 안 되고 그러면 그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 그러면 아마 호되게 당하면 LFP 또 급격하게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궁금해요. 네.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LFP 배터리가
겨울에 성능 떨어지는 부분, 주행거리 원체 또 주행거리 짧잖아요. 네, 맞아요. 주행거리 짧은데 거기에 또- 만땅 충전해서 근데 가다가 서요. 막 갑자기 극심한 온도 저항이나 환경에 추운 환경에 놓여가지고 떨어지면 심지어 소비자한테 선택을 줬는데 아주 싼 차 타고 싶으면 엔트리 모델에 LFP 쓰는 거 우리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택을 못 받는 급격하게 도태된 확률이 그러니까 있고 싸기만 하면 뭐예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쓸만해야지 그쵸. 사는 거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심지어 그리고 막 모든 완성차의 엔트리 모델에 LFP가 다 적용된 것처럼 엄청 뭐라 그러죠? 약간 노이즈를 만들어내시는데 실제 LFP 엔트리 모델에 딱 적용하겠다고 한 데는요 정확하게 테슬라, 그 다음에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중에서 일부 모델. 네. 예. BMW는 LFP 적용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고요. 네. 예. 말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말고 폭스바겐도 LFP 막 적용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일부 차종에 막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차마다 다 따져봐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LFP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현대기아차, 레이랑 그거 있죠. 그렇구나. 레이랑 아이오닉. 반전이네. 두둥. 현대기아차, 테슬라, 포드 이 정도가 LFP에 아주 진심으로 적극적이지. 그 외 나머지 완성차종, 볼보? 볼보도 LFP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그 폴스타 관련돼서도 아주 일부 엔트리 모델에만 적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너무 노이즈가 크다. 그 포스코 형제들 네네. 실적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건 좀 어떠실까요? 포스코가 지금 2분기에 영업이 1조 3천억 찍었고 3분기에 1조 2천억 찍었거든요. 네. 상당히 실적 좋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1조 초반 예상했는데 1조 2천억 찍었으니까 네. 그럼 산술적으로 분기에 1조 2천억이고 2분기 때 1조 3천억이면 5조 넘는 영업이익이거든요. 5조. 딱 그냥 평균치만 해도 5조인데 5조는 2차전지 관련된 리튬 매출이 하나도 반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말부터 리튬 매출 반영되면 포스코가 그냥 딱 기본 철강 가격 하나도 안 오르고 그냥 현상 유지 딱 해서 5조에 리튬이 18,000톤에 1조 8천억 잡으면 만 톤당 1조 계산은 그냥 심플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조 8천억에 50% 영업 마진 붙어가지고 9천억 붙으면 이거 50%도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조 잡을게요. 1조가 딱 얹어져요. 그럼 6조죠. 그렇죠. 그럼 24년도에 만 톤이 아까 1조 8천억이라 했잖아요. 그럼 25년 되면 어떻게 했어요? 또 늘어나요. 염호가 더해져요. 염호 2만 5천 톤이고요. 와. 그다음에 25년도 되면 광석 리튬이 18,000톤이 아니라 광석 리튬 5만 톤으로 늘어나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럼 7만 5천 톤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은 그래요. 네. 그럼 7만 5천 톤이면 7조 5천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50% 잡아볼게요. 그러면 3조 7,500억. 4조가 영업이 애드되는 26년이나 25년부터는. 그러면 포스코 철강 85조 매출로 나는 영업이 5조랑 26년쯤 되면 이익이 똑같은 이익이 4조짜리 그냥 영업이익이 더해지는 불과 2, 3년 남았어요. 2, 3년 딱 남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2030년에 에비타 마진 13조 4천억 이익에 에비타 마진 50%면은 6조 7천억 예상하는 거죠. 영업이 50%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근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나는 거는 최고급 1등급이어가지고 70에서 85% 마진 나는 거고 광석에서 나는 게 35에서 55 사이라고. 그래서 그거 평균 내보니까 대충 50% 잡은 건데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도 당장 내년에 에비타 마진을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만약에 영업이익 들어오면 그거 밸류에이션에 더해줘야죠.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삼성전자의 폭발적 성장 그거에 빗대서 포스코를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앞으로 진짜. 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좀 철저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포스코 그룹과 그 외 그룹. 에코그룹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코그룹이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그 리튬을 하는 거는 에코그룹도 하니까. 근데 그거를 밸류를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랑 광석 리튬이랑 직접 자체 조달하는 거고
에코는 자체 조달 안 돼서 외부에서 가져와서 리튬을 그것도 가공하는 기술도 대단한 거고 엄청 거기에도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지만 에코랑 포스코랑 밸류에이션 격차가 안 나려면 지금 에코프로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직접 광산을 지금 사오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광산 지금이라도 광산 사와서 아르헨티나 염호는 아니더라도 광석 리튬은 자체 조달해야지 이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심지어 LG화학도 지금 광산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미국의 피드몬트 있고요. 호주에 또 있고요. 계속 광산 사요 LG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보다 LG가 훨씬 밸류체인이 세죠. 에코프로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LG 주가 안 가지만 이 밸류체인으로 보면 뭐 넘사벽이고 포스코가. 그래서 포스코 하는 거고 포스코 다음은 저는 LG라고 봐요. 네. 근데 LG는 에코프로 같이 막강한 LG 화학이라는 양극재를 납품하는 납품처를 갖고 있잖아요. 네. LG화학 갖고 있죠. LG 엔솔이라는 글로벌 1등 배터리 셀 업체 갖고 있죠. 양극재 업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이 광산 사는 거에 진심인 이유가 리튬을 자체 조달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거조차 사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그게 상당히 약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보다 포스코홀딩스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지는 거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 포스코 퓨처엠은 좀 어때요? 네, 맞아요.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이 원래 5%대 이익은 나왔는데 더 낮아졌죠. 더 낮아졌어요. 2.8% 영업이익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저는 포스코 퓨처엠 밸류가 에코프로보다 비싸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저는 계속 한결같이 포스코 퓨처엠 좋다고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오해하실까봐 포스코 퓨처엠 한 주도 없습니다. 너무 사고 싶은데 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절대 안 사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가 66% 마이너스 났고요. 영업이익이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 54% 마이너스 났거든요. 54% 마이너스 났으면 선방한 거 아니에요. 절대 선방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그래도 영업이익 500억대 정도 예상했는데 371억 나왔으니까 훨씬 미달하는 수준 나온 거고요. 매출은 늘었어요. 매출은 1조 2,858억에 영업이익 371억 나왔는데 근데 조금 다르게 봐요. 리튬 가격 빠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깎였는데 포스코 퓨처엠만 유일하게 완전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결정 양극재거든요. 지금 양극재 구조는 다 다결정 양극재거든요. 이 단결정 양극재랑 다결정 양극재가 있는데 지금은 다 다결정 양극재거든요. 근데 단결정 양극재로 가면 생산 원가가 절감돼요. 네, 7에서 10%. 지금 모든 배터리 셀 회사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네. 생산 원가 절감이 원재료를 싸게 못 들어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 공정 수율을 높여가지고 원가를 절감시키는데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로봇이 잘 될 수밖에 없긴 해요. 적자라도. 결국은 인건비 비싸고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북미 인건비는요. 우리나라 인건비 거의 2.5배래요. 그래요? 무지막지하게 비싸대요. 와. 말도 안 통하잖아요. 말도 잘 안 듣고 텃세 부리고. 그래서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보면 IRA 때문에 북미에 공장 지었는데 이 로봇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네, 로봇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은 생산 원가 절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다결정에서 단결정 구조로 가면 생산 원가가 10% 절감되니까 너무 땡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이 잘하는 거예요. 네,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단결정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이나 LNF가 더 먼저 얘기했는데 네. 아주 발빠르게 단결정 양극재 제일 완성차 업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니켈 80% M86 요게 제품인데 M86 제품의 20%를 단결정으로 납품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같은 가격 대비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요. 가성비가 좋고. 가성비가 좋아요. 네. 성능이 뛰어난 거죠. 네. 고성능인 거죠. 고성능. 고성능인데다 안정성도 좋아요. 네. 구조 자체가 이 단결정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밀도, 에너지 효율 다 좋은데 안정성까지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가격이 월등히 비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당연히 이거는 기존의 다결정보다는 단결정으로 가면 비싸게 받을 수는 있죠. 왜? 에너지 밀도도 좋고 에너지 효율도 좋고 안정성도 그렇죠. 좋고 비싸게 받아야죠. 근데 그렇다고 고객사가 클라이언트가 용인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M86을 다 단결정으로 바꾸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단결정 양극재를 가장 빨리 5월 달에 양산하기 시작하더니요. 네. 2분기 매출 중에 이 M86 나가는 거에 25% 정도를 이 단결정 매출로 난 거예요. 그래서 마진은 상당히 선방했어요. 왜냐? 이건 고부가치 제품이니까 마진이 잘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분기에 봤더니 이게 25%에서 40%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야, 15%가 더 늘어났어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엄청 좋은 소식인 거죠. 얘네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간 목표 M86 나가는 물량의 50%는 단결정으로 바꾸겠다. 절반 이상. 충분히 가능할 거. 이미 40%를 달성했다니까요. 3분기 때. 그리고 M8 그 밑에 모델이 니켈 622. 네. 622 니켈 60%짜리 모델도 다 단결정으로 바꾸자. 그럼 얘네 하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 하는 거는 M86하고 N622이 주력이거든요. 네. M86이 더 주력이니까 M86을 먼저 바꾼 거고요. 네. 그래서 M86하고 N622를 다 싹 바뀌면 마진 당연히 다시 4.4 이상 6%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단결정 매출 비중이 3분기 때 40% 차지한 거 자체는 굉장히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 잘했다. 너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잘했다.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준 거는 다 공통적인 사항이잖아요. 다 줄었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맞아요. 뭐 수요 둔화일 수도 있고 네. 리튬 가격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양극재 업체들이 다 그런 영업 마진이 줄어드는 결과는 비롯됐지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 거네요. 있죠. 그게 포스코 퓨처엠이고. 네. 가장 먼저 보여줬죠. 단결정으로 가는 걸 가장 먼저 보여줬고 빨리 상용화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당장 내년부터 이제 포스코홀딩스 리튬 갖다 쓰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거 반영되면 뭐 마진이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100% 단결정이 아니고 이제 40% 쓰는 단계니까 이게 다 100%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106조 수주 받은 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내년부터.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숫자 찍히는 게 내년부터 매출 70% 영업이익 80%씩 폭풍 성장하는 걸로 찍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있어요. 에코프로 BM하고 차이점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은요. 네. 에코프로 BM이 100% 다 가져가는 게 있고요. 에코프로 GEM이라고 삼성하고 합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GEM이 가져가는 것도 에코프로 BM이 인식하는데 100% 인식을 못하고요. 합작이니까 뭐 6대 60%대 40%, 50%대 50% 이렇게 다 쪼개져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거 에코프로 GEM 같은 합작이 없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106조 수주 받은 거 100% 다 포스코가 다 가져가요. 이야. 네.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도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전구체 막 얘기했잖아요. 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를 갖다가 써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에코프로 BM이 자체적으로 전구체 양산을 못하니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를 갖다 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자기네들이 전구체 만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 생산해서 전구체를 써요. 그러면 갖다 쓰는 거랑 포스코 퓨처엠이 자체 생산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원가 절감이 될까요?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 원가 절감이 더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더 많이 갖춘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벌크업으로 만회하는 거는 빨리 에코프로 BM이 망가니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다 바꿔놨어요. 네. 망가니치, 하이망간, 미드, 중적, 고전한 미드니켈 이 세 개 다 똑같은 건데 결국 망간 많이 쓰는 건데 망간 많이 쓰는 거 빨리 25년도에 양산할 거 빨리 24년도 말에 양산하든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5등
양극재 5대 천왕의 5등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가 캐파가 너무 적잖아요. 네. 포스코 퓨처엠만 해도 2030년까지 100만 톤 하겠다고 했고 에코프로비엠 27년 기준으로 71만 톤 하겠다고 했고 LG화학도 눈치 막 열심히 보다가 결국 48만 톤 하겠다고 했거든요. 26년 기준으로. 네. LNF도 43만 톤 하겠다고 했고 26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만 지금 10만 톤 얘기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코스모 신소재 야 그거 우리 단축할 거야. 25년 기준으로 원래 15만 톤이었는데 24년 기준으로 15만 톤인가 하겠다고 12만 톤에서 15만 톤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5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단축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에코프로비엠 하이만간 가장 개발력 뛰어나고 캐파로도 그렇고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아주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생산 능력하고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자체 생산하는 그 공장이 있어요. 근데 게임이 안 되죠. 생산 캐파로나 뭐 이런 생산 캐파로나 뭐 가동률이나 수율이나 품질이나 뭐 레퍼런스나 게임이 안 되는데 5등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생산 캐파 앞당기겠다고 하는데 그럼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거를 격차를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2등 3등 업체인데 지금 오히려 수주 잔량으로 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걸 줄이려면 아마 에코프로비엠이 하이만간 망가니치를 빨리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의 뭔가 계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하거나 그런 그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거의 뭐 바닥을 찍었다, 돌아섰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가 측면으로 바닥을 찍었다 돌았었다 그건 모르겠는데 업황으로 보면은 와 아까 리튬 가격 생산 원가 찍었고 리튬 가격이 생산 원가 찍은 거 포스코 퓨처엠 당사자들이 더 잘 알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 원가 빠지니까 발빠르게 단결적 양극재 준비해가지고 단결적 양극재를 3분기 기준으로 매출 40%까지 올렸잖아요. 너무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뭐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좀 덜 미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덜 미워하는 종목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그거죠. 고객사가 다 하는 거죠. 에코프로 BM의 치명적인 거는 1등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약은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SK온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고객사를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완성차인 포드 쪽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포스코 퓨처엠 그 김지훈 사장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처럼 완성차 직납에 대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건 뭐 LNF가 스타트 끊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LG화학도 LG엔솔을 안 끼고 도요타랑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 맺은 거예요. LG화학은 95%가 다 LG엔솔 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요타 다이렉트로 맺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 고무적인 게 배터리 파나소닉이 있는데 LG엔솔이랑 계약했죠. 일본에. 니찌아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랑 양극재 업체에 있는데 LG화학이랑 계약 맺었잖아요. 그러면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 일본 완성차 업체랑 계약 맺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사실. 포드도 다이렉트로 그 포스코 퓨처엠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훈 대표님이 포스코 퓨처엠도 좋게 보시고 LG 화학도 좋게 보셨잖아요. 맞아요. 양극재 5대 천왕의 순위를 정하자면 또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으니까 뭐 편한 마음으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냥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넘사벽인 것 같아요. 넘사벽. 그냥 압도적 1등. 2등 LG화학. 3위 에코프로비엠. 3등 에코프로비엠. 4위 LNF. 4위 코스모 신소재. 4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성장성이 높은 것 같아요. 5등 LNF. LNF 꼴등이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구나. 또 이렇게 소신 있게 밝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